자, 볼게요. 저렇게 변수가 들어오면 저 변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조각조각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5의 개수가 0개인 경우랑 5의 개수가 1개인 경우랑 5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나눠서 풀 거예요. 자, 5가 없는 경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개의 공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왜? 0, 1, 2, 3, 4밖에 없으니까. 5를 안 뽑았으니까. 그럼 이걸로 나열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건 그냥 풀어요. 어떻게? 첫 번째 자리 0은 못 오니까 4, 4, 3, 2, 1 하면 끝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 거 끝났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5가 한 개 있어. 그럼 우리는 먼저 뭘 선택할 거냐면 5가 한 개 있으면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4개를 골라야 되거든? 그치? 5가 한 개면 남아있는 저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골라야 돼. 그치? 그런데 그 4개를 고르는 과정이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뭐냐면 0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져요. 자, 5가 한 개 있어. 그치? 그리고 0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3개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5가 한 개 있는데 0 없이 나머지 4개의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0은 없는 경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뽑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왜 4가지입니까? 이런 거야. 봐봐. 5는 하나 들어있고 0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3개 고르면 돼. 먼저 뽑는 거야. 뽑아서 나열하게 하는 거야.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으니까 몇 가지? 4가지. 정확하게는 4, 10, 3인 거야. 자, 그럼 이쪽은 뭐야? 0이 없어. 근데 0이 없어. 5는 뽑혔는데 0이 없어. 그럼 얘를 다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가지야. 자, 이제 풀이 갈게요. 0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 똑같이 가면 돼. 자, 이쪽은 뭐예요? 0이 없어. 그럼 얘는 그냥 500 하시면 돼. 그쵸? 0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이미 앞에 4가 있고 요걸 곱했기 때문에 값은 얼마? 96에다가 4를 곱해야 돼. 그래서 얼마? 384.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쪽 가보자. 이건 얼마? 120이라는 값을 가지겠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왔어. 얘가 어려워요. 5의 개수가 2개라고 보거든요. 5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서도 또 뭘 선택해야 되냐면 0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필요해. 자, 가볼게요. 5가 2개야. 그럼 얘는 5는 2개가 이미 뽑혀 있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같은 게 2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는 같아야 달라요. 맞죠? 근데 나는 첫 번째 5를 두 번째 5를 나는 이렇게 썼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게 2개가 들어와 버리면 유주 어서 와. 같은 게 2개가 들어오면 얘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무조건 5를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5가 무조건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봐봐. 첫 번째. 이 구성이 5가 맨 첫 자리에 왔어. 5가 맨 첫 자리에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를 어느 자리에다 배치를 시켜야 돼. 근데 자, 영어 쓰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근데 5가 첫째 자리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경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4, 12로 표현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리 중에서 5를 어디다 놓을까를 쓰겠다는 거야. 이것도 정확하게는 사시 1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일일이 써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어.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써 있어? 같은 숫자. 아, 이웃하면 안 되네? 그러면 자, 빼. 자, 요 경우랑 요 경우랑 요 경우랑 요렇게가 빠져나가요. 그쵸?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 이게 만약에 3개짜리면 어떨까? 와, 살벌하죠? 근데 3개짜리는 더 쉬워. 여기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 이웃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치? 근데 어쨌든 자, 이제 이거 가볼게요. 이게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우리에게 남아있는 숫자는 뭐야? 0, 1, 2, 3, 4가 남아있어요. 그쵸? 자, 이 경우는 어떤 숫자든 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경우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어떤 숫자가 와도 돼. 그래서 5, P, 3. 무슨 말이야? 이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자리 배치를 할 거니까 5, P, 3. 됐죠? 자, 이 경우 한번 보자. 이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없어? 0이 올 수 없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첫 번째 자리는 0이 못 오니까 이 중에서 0은 못 오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4가지, 두 번째 자리도 4가지, 세 번째 자리는 3가지 이렇게 갔어요. 그쵸?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5P3은 얼마고요? 60에다가 3 했으니까 180이고요. 요 녀석은 얼마가 되고요? 12에다 10이니까 144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것들 다 더하자. 이거까지. 그러면은 천천히 계산해보면 500에다가 600에다가 요게 이제 324니까 924 이렇게 되는 게 이 문제의 답이야.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 안 풀어본 사람은 근데 지우 이렇게 풀었어? 600이랑 400이잖아. 600이랑 424. 야 이게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한 줄로 나열하래. 그럼 저는 그냥 400 때려버릴 거거든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 100을 때릴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둘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것이니까. 저 둘의 순서만 죽이면 돼요. 그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근데 이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만약에 제가 이거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잖아요. 그럼 첫째 자리에 0을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면 6 곱하기 6 팩 이렇게 풀 거야. 저걸 다 나열한다고 치면. 그리고 분모의 2팩 한번 때려주는 거야. 5하고 5의 위치만 죽이는 거야. 왜냐면 5하고 5는 순서가 없잖아. 그들의 순서만 없애는 거지. 그렇게 하면 가능해져요. 자, 혹은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 숫자잖아요. 6팩 일단 나열해. 얘네들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죽여. 얘네들 순서도 있어요, 없어요? 죽여. 흡사, 분할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풀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용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쪼개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가보는데 자, 이 18번 문제는 두 가지 버전의 풀이가 존재를 해요. 하나 고등학교 1학년의 풀이,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의 풀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어차피 뒤에는 마구잡이로 틀렸습니다. 자, 두 가지 풀이 중에서 어려운 풀이부터 갈게요. 자, fx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는 fx를 a의 x
다음에 gx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저 i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나중 일이고 이 부등식의 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풀죠? fx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항을 시켜서 fx-gx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풀어요. 맞죠?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뺄 거니까. 근데 이 식은 분명히 이것들을 가져올 거란 말이야. 얘네들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여기를 뺄 거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해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fx-gx를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그치? 하지만 두 근이 뭐라는 건 알아. 마일과 3이라는 거 알죠? 그럼 여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맞나요? 맞죠? 네. 이거 맞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이 녀석이 있어요. 두 그래프는 접한대요. 또 어떻게 풀죠? fx는 gx 플러스 3으로 풀죠? 그러면 이거 이항시켜 볼까요? 이거 이항시켜 볼까요? 그럼 fx 마이너스 gx는 3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하나.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결합시켜서 풀어요. 왜?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좌변이. 그치?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A에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3이다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이항시켜서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이 중근을 가지면 돼요. 맞죠? 정리하셔야죠. A에 x의 제곱. 둘이 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의 x. 곱해서 마3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0.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 짝수공식 합니다. 단절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얘랑 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a에다가 마3a 마이너스 3을 곱한 값이 0이 되면 돼요. 자,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2a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3a는 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a 값이 뭐 또는 0 또는 a 값이 뭐가 되면 되죠? 얼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알게 된 거지.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가지고 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이 함수인 거야. 근데 여기 봐봐. 뭐라고 써있어요? x에다 1 대입하래. 형태가 똑같죠? 얘랑. 그쵸? x에 1 대입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1 대입해서 2,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죠? 약분하겠죠? 잠깐만. 연산이 잘못됐다. 여기 잘못됐다. 자, 여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2하고 마이너스가 만났고 이거 잘못됐네. 잠깐만요.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이렇게 됐고 또 들어와서 이항시켜서 ax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자, 여기가 4a 제곱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3a입니다. 그래서 a 값은 0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약분을 통해서 답은 얼마? 3이라는 값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지성이랑 지호 입장에서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2차 함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부등식이 나왔냐? 이것 때문에 부등식이 나온 것 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원본의 풀이고, 그렇죠? 두 번째 풀이를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풀이 가볼게요. 전 지금부터 이제 fx-gx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정리합니다.
근데 요거 2차고요. 요거 1차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몇 차예요? 당연히 2차가 되겠죠. 전 지금부터 fx-gx로 표현된 함수를 hx라는 함수로 정의할 거예요. 이걸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차함수라고 부릅니다. 두 함수의 차를 이용한 함수다. 새로운 함수에서 차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는 이 차함수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 식을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쓸게요. 가능하죠? 요거 이항하면 fx-gx잖아요. 요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해요. 그럼 자, hx라는 녀석은 자, 요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걸 또 어떻게 하죠? fx-gx는 3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똑같이 hx는 3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얘는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우리 근의 개념은 자, 이거는 지금 2차거든요. 이건 뭐예요? y는 3이라는 상수함수예요. 직선이라는 소리야. y는 3이라는 직선이라는 소리야. 자, 이거 잘 들어봐. 요거 크단데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2차 함수는 위볼이야, 아볼이야? 위볼이죠. 맞죠? 그러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자, 이제 봐봐. 마무리야. 요거하고 시간 줄게. 좀만 집중해봐. 자,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근데 그게 이 그래프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한 개. 당연히 어디서 만나야 돼? 당연히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죠. 그치? 근데 그게 얼마래? 3이래. 그치? 자, 축 얼마야? 그래서 얘는 그냥 3이에요. 맞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3이라는 녀석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하필이면 그 점이 뭐야? 축인데 그 축이 얼마야? 1. 그래서 여기서 1을 물어본 거야. 그쵸? 여러분 어디 있니? 여러분 수업 끝나면 제가 저쪽에 나가서 고등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약간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이거 딱 펴주고 야, 이거 다 뭐야? 물어봤더니 가장 빠른 애가 제 심리적인 시간으로는 한 30초 걸렸던 것 같아요. 바로 3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네 3이네? 고3들은 눈으로 풀어요. 왜? 걔네들은 이 개념이 익숙해져 있거든. 근데 고1 개념에서는 보통 이렇게 풀죠. 고2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의 함수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얘 위볼이구나. 2차 함수. 2차 함수와 y는 3이라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당연히 축일 텐데 축의 방정식이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1이 될 테니까 얘.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건 뭐야? hx라는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 혹은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원당고는 애초에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2개, 3개 정도 냈는데 17번과 18번이 둘 다 그 전년도, 전전년도의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당고 애들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생각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번 육모에 부등식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육모에 부등식 문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좀 부지런하시면 육모 문제도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모를 보는 시기가 6월 4일. 여러분의 시험은 4주 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지를 2주에서 3주 전에 완성을 하시니까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 육모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육모에 나왔던 문제들은 알고 계시는 게 됩니다. 근데 그냥 쭉 갈게요.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작한 건 지금 1시간이 채 안 됐으니까 쭉 갈게요. 집중하세요. 애매하게 멈추는 것도 그렇고. 자, 19번 가봅니다. 자, 이 19번 문제 전에 제가 원 알려드리면서 중각, 예각, 직각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중각, 예각은 원당고에서만 나온 적이 있다. 그게 이 문제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의 개수. 이건 그냥 구하면 돼요. 두 번째, 내부의 원의 중심이 있다. 내부의 원의 중심이 있다를 비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이거 뭐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봐봐. 세 개의 원이 있어요. 자, 직각, 예각, 중각. 이걸 먼저 아셨어야 돼요. 직각은 반드시 빗변의 중점에 원의 중심이 위치합니다. 중학교 때 했어요. 예각은 반드시 원의 내부에 중심이 위치합니다. 중각은 밖에 있죠?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내부의 원의 중심이 있다. B. 그럼 얘는 뭐야? 예각이라는 소리야. 삼각형의 외부의 원의 중심이 있다. 그럼 얘는 뭐야? 중각이라는 소리야. 직각은 없어요. 선생님 왜 직각은 안 나올까요? 자, 이거 보시면 n이 3, 5, 7이거든요. 점만 찍어봤어도 아실 거예요. 원에다가 점 3개 찍으면 절대 직각 안 나와요. 지름을 만들 수가 없어. 직각은 무조건 지름이 필요한데 그러면 직각 삼각형은 무조건 점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존재합니다. 홀수일 때는 직각이 애초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제인 거야. 자, 이제 가볼게요. 이거 그냥 구하면 돼요. 그림만 차근차근 그리면 끝나요. 한번 가볼게요. 자, 3개짜리. 좀 작게 그릴게요. 3개짜리는 당연히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A의 개수도 한 개. 그 다음에 B가 예각이잖아. 예각 삼각형도 당연히 한 개. 그쵸? 끝.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이응 가봅니다. 점이 5개 있대요. 자,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은 삼각형 A는 OC3이에요. 알죠? 세 점만 고르면 무조건 삼각형이야. 그래서 OC3은 얼마? 여기까지. 괜찮나요? OC3은 괜찮죠?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B만 구하면 돼. 아, C도 구하면 돼요? 근데 B 구하면 C는 구해줘. 왜? 왜냐면 봐봐. 직각 삼각형이 없거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은 예각과 중각과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직각은 안 나와. 그러면 예각과 중각을 구하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식에서는 A라는 녀석은 B랑 C를 더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예각보다는 중각이 편하다고. B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중각 구합니다. 이거 중각인 거 뻔히 보이시죠? 기준은 뭐냐면 얘가 기준점이에요. 자, 좌우 같고요. 얘가 기준점을 잡으면 이런 모양이 몇 개 생기냐면 5개 생겨요. 왜 꼭지점이 5개니까? 5개. 네.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요? 안 되는 거 뻔히 아시죠? 얘가 된 거? 그쵸? 그래서 5개, 5개. 얘는 맞아요. 그림만 그려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5개짜리가 어려워요. 7개짜리가 가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름 안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좌우 일씩 되는 거. 한 칸씩. 자, 이런 모양이 가능해요. 이것도 아직은 중각입니다. 좌우 2개, 1개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각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근데 가장 큰 각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길이가 다르게 같을 수가 없죠. 자, 하나. 이 하나는 좌우가 얼마일까? 얼마? 자, 예를 들어 이 2로 가볼까요? 중심 여기겠죠. 그렇죠? 그림을 잘 그렸다면, 그렇죠? 그러면 2, 3은 어떨까? 여기 3과 2는 어떨까? 얘는 무조건 무슨 상관이야? 이건 얘가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둔각인 게 확실했는데 내가 여기서 두 칸을 해봐도 얘가 되고 세 칸을 해봐도 얘가 돼. 그쵸? 맞죠? 아닌가요? 두 칸. 어? 이거 둔각이야? 이거? 두 칸? 왜 둔각이야? 계산해보면 제일 큰 각이 90도가 넘어요? 그래요? 진짜요? 얘 둔각이야? 자, 둔각이 되려면 삼각형의 외부의 원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치? 원의 중심이 뭐예요? 삼각형의 외부의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림만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알아야 왜?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뭔가 거기다 던지고 싶어지는 충동이었잖아. 그걸 매일 맞춰야 될 것 같은. 아니 물병을 이러고 있더라고. 뭔가를 던져서 분필을 던지든 뭘 던져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예요. 자, 이제 보자. 얘가 둔각이거든요. 자, 이런 거 몇 개? 7개. 이런 거 몇 개? 이런 거 몇 개? 자, 그러면 7개의 점이었으니까 전체 삼각형의 개수 한마디로 A의 개수는 7C3이에요. 맞죠? 7C3 얼마죠? 35개. 그치? 자, 둔각 몇 개야? 둔각이 B가 얘가 있구나. 자, C가 21개. 그러면 B는 몇 개야? 14개죠. 왜? 얘는 더하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4개가 21개, 몇 대 몇? 2대 3 맞는 표현이죠. 되셨나요? 괜찮죠?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시간이 무조건 걸리죠. 그림 그려봤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이건 가장 정확해요. 왜? 눈에 보이거든, 뻔히. 그래서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요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지금 17번과 19번인 거야. 이건 그림 다 그려봐야 되고 아까 17번도 그렸죠?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행인 건 요거 맞췄다는 건데, 자,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풀이를 딱 보는데 조금 슬펐어. 자, 이 풀이를 좀 반성해보라는 의미예요. 자, 이 녀석의 한근이 1이래요. 그럼 1로 무조건 뭐가 돼? 조리제법이 되는 거야. 물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조리제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1을 대입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x가 1일 때 1, 3, k, 마오가 0이 되기 위해서 k 값은 얼마? 7. 이건 다 풀었어. 여기까지 좋았다. 근데 아쉬운 부분. 조리제법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 마 3, k, 마 5를 가지고 충분히 조리제법 할 수 있어. 근데 k가 얼마라는 거 알았으니까 7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5, 0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x-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까지 간 것도 충분히 가능해. 자, 이제 보자.
한 근이 주어졌고 나머지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죠. 여기서 뭐래요? 알파랑 베타를 뭐하지? 더하지. 근의 공식을 왜 써? 제 기억이 맞다면 어제 푸신 분들 중에서 근의 공식 쓰신 분이 3분이 계셨어요. 웃지 마. 서로 웃지 마. 제가 그랬거든요. 2차 식에서 근의 공식은 어려운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미지수, 막 정수 조건, 막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 나왔을 때 투 근의 뭘 구하래? 합. 이라고 써있잖아. 그쵸? 자, 이거는 100점짜리 답은 아니에요. 90점짜리 답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기를 원했어요.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풀이를 봤거든요. 이건 대피하지.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얼마야? 3이죠. 왜 3차 방정식의 근과 기준도 안 써? 알파 베타 한 근 더하면 3인 거 아시죠? 그쵸?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야? 2잖아. 그래서 7 플러스 2.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난 이렇게 풀었다 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그냥 버려? 봐봐. 이렇게 풀었으면 얼마 걸렸을까? 1분 걸렸겠지. 봐봐. 시간이 부족했어요가 아니고 내가 왜 부족했을까를 고민해 보시랍니다. 맞췄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풀어드린 이유는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풀었으면 시간이 축적됐겠지.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거기다가 때려 박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이제 마지막 2문제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반증이잖아요. 앞에 이미 아까 16번인가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나왔어. 그치? 그만큼 진심이야. 근데 아라고 시험지에도 나왔었죠. 맞죠? 정수 개수 주는 거, 자연수 개수 주는 거. 안 나올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지. 자, 16번 서답 2번 틀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둘 다 틀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잖아. 기출 문제를 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알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거 공부해야지. 아, 선생님이 안 시켰으니까. 여러분 17살이야. 17살 정도면 앞가림 정도 내가 뭘 모르면 그걸 스스로 공부할 정도의 자발적인 건 있어야 돼요. 중학생 아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녀석이 바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마팔과 2라는 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또 아쉬웠던 거. 여러분들은 항상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x의 개수를 묶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EX-KX라고 쓰면 정말 헷갈립니다. 이렇게 묶어줘야 뭐가 풀려? 왜냐면 EX-KX라고 하면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묶으면 2하고 K인데 2하고 K가 보이네? 아, 이렇게 보인다고. 그쵸? 2하고 K. 근데 K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얘는 EX-K와 X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제 보인단 말이야. X가 2분의 K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봐봐. 근데 문제가 있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가보자. 얘를 가져와 보자. 정수의 개수가 몇 개? 3개. 얘를 여기다 가져와 보자.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자, 요게 정수가 몇 개 들어와야 돼? 3개. 마치 마오 맞죠? 자,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해놓고 주어를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2 곱하는 연산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거. 자, 이제 가보자. 2분의 K라는 건 당연히 여기에는 마사가 있어. 뭔 소리냐? 미쳤나보다. 죄송해요. 미쳤나봐. 자,
8, 다시. 마 9, 마 10, 마 10, 마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 10이랑 마 11인데 자 해보자. 도연아 등 어디 붙어요? 오른쪽. 오 좋아. 아 도현이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아 도현이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도현이 그냥 틀렸어요. 그치? 등으로 틀리진 않았어. 자. 맛있게 들려오는 아쉽게 틀렸어. 자, 요거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곱해야죠. 마이너스 24 K 마이너스 22죠. 끝났어. 이게 끝이야. 자,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풀이는 얘를 가져오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3, 4, 5, 6 이렇게 되겠지? 2가 근데 신기하게 이건 많이 맞췄더라. 부분적으로 점수를 받은 애들이 있어요. 한 3명 있거든요. 이건 맞추는데 이건 또 틀려. 달랐나?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나 보다. 마치 말인가 뭐 어떻게 가나? 확인해봐야겠다. 자, 이거는 2분의 K가 5하고 6이야. 그럼 지우가 어디에 등호 붙으면 되죠? 왼쪽. 어우, 유진 너희 잘하네. 아, 등호는 이제 잘하네. 자,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10, K, 1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쉬웠던 거, 저거 24랑 20이라는 답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 24랑 20이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18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18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 이거 되셨나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몇 점짜리? 6점짜리 문제야. 그렇죠?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한쪽에 등호 붙고 한쪽에 등호 붙지 않는다는 거. 근데 지금 두 문제의 성향이 똑같지. 주고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그런 패턴이잖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가지 패턴이니까 극복해야지. 또 나와요.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쉬는 시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기출 들어갑니다. 오늘은 검단 거예요. 9시에. 그러니까 10분 쉬고 너 기출 보고 가면 되잖아. 괜찮지? 시간 돼.